주영이가 노잼 하면서 이렇게 석호와 경우를 등지고 이제 가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주영이의 씬을 비춰줘, 뒷모습을. 그러면서 주영이가 이렇게 뒤돌아봐요. 근데 이 장면을 딱 봤을 때는 뭔가 주영이가 알고 있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뭔가 주영이가 눈치를 채고 있는 건가? 자, 어쨌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336화 리메인이 이번 주 목요일날 올라왔었죠. 네, 올라왔는데 이 리메인이라는 부제가 달렸는데, 리메인이라는 게 제가 옛날에 영어 공부했던 걸로 토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리메인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영어 공부 시간이 됐는데, 리메인 이거는 이제 동사와 명사로 쓰이는 단어죠. 동사로 했을 때 제가 기억하기에는 남다, 유지하다 뭐 이런 동사, 이형식 동사였나?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 그랬을 거야. 내 기억엔 그래. 그리고 명사로 삼았을 땐 나머지라는 의미로 쓰였던 그런 단어인데, 맞나? 너무 오래돼가지고 영어 공부한 지가. 어쨌든 이렇게 쓰일 거예요. 어쨌든 이게 무슨 의미로 쓰여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머지, 남다, 유지하다 뭐 이런 어감이 쓰여있는 단어라는 거 아시고 336화 한번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본다면 왜 이런 부제가 쓰였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대충 알 수 있겠죠. 한번 리메인 336화 리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별점을 이미 부여를 했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336화 리메인. 일단은 첫 장면이 자리미의 손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커플링이 껴있죠. 이 커플링이 이제 514일 기념일 때 주영이가 준비했던 커플링인데, 이 커플링으로 주영이와 자리미의 그 연애가 다시 시작된다라는 걸 알린다. 이거를 이제 첫 장면으로 이런 식으로 작가님이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리미가 준비했던 그 커플링은 목걸이로 함으로써 주영이가 준비했던 커플링과 자리미가 준비했던 커플링 두 가지를 쓴다. 이거를 이번 화에 본격적으로 알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쵸? 뭐 어쨌든 이 둘이 다시 만나게 돼서 독자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좀 다행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스토리가 흘러가죠. 진이가 그래요. 야, 공주형 너 되게 속 편하다. 네가 자림이 그렇게 해가지고 속 썩여가지고 자림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막 울었는데, 막 이런 식으로 진이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주영이가 그게 나쁘지 않았나봐. 자림이가 자신 때문에 힘들고 울고 막 이랬던 거, 그래서 진짜 그렇게 많이 울었어? 라고 하면서 뭔가 행복해하는 그런 표정. 그리고 자리미는 굉장히 자기가 이런 거에 굉장히 쑥스러워하는,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둘의 사이가 다시 이렇게 좋게 돌아와서 다행인 것 같다라고 좀 느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리미가 그 335화에서는 주영이를 만날 때는 그 귀걸이가 달라졌었잖아. 그래서 경우가 다시 마음을 접는 거 아니냐, 제가 분명 예전에도 빼는 순간 경우가 마음을 접는 듯한 그런 연출을 그려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자리미는 다시 경우가 추천해준 피어싱을 다시 끼기 시작했어요. 즉 이거는 제가 생각한 그 추측대로라면 경우가 아직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의미하게 된다라는 건데, 그거를 이 스토리를 계속 봐봐야겠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천천히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한편 경우 씬으로 넘어와요. 근데 이제 경우가 자림이랑 그 카톡했던 내용들인가 봐요. 공주랑 같이 오냐? 물어보니까 자림이가 응 같이 갈래? 아니 먼저 가셈. 공주형이 만약에 같이 안 왔다라고 하면 왠지 같이 갈 기세처럼 보이죠? 그냥 이것만 봐도 공주랑 같이 오냐라고 물어보는 게 마음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처럼 보여요. 방금 내가 마음의 여지라고 했죠? 여지, 나머지, 아까 리메인, 이건 나머지라는 뜻도 있댔지. 유지하다, 남다 뭐 이런 의미가 있댔잖아. 근데 제가 방금 마음에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단어를 썼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제 리메인이라는 단어가 경우의 마음을 뜻하는 것 같아. 이 리메인이라는 단어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경우의 마음, 자리미를 향한, 아직 남아있다, 이런 의미로 쓰이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더 봐볼게요. 근데 이제 그 카톡을 석호한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잘한 건지 봐달라 라는 식으로 뭔가 허락을 받죠. 그쵸? 근데 이제 석호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마음 접은 거야? 라고 하니까 경우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점점점이라는 거를 넣어놨어. 그러면서 글쎄? 라고 경우가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것도 굉장한 연출이라고 봤어요. 글쎄라고 하면서 아래 컷에는 고개를 돌리는 듯한 그런 컷을 썼어.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 작가님께서 이런 의도로 그림을 그려 넣으신 것 같아. 뭐냐? 글쎄?
라고 하면서 석호가 했던 질문, 그래서 마음 접은 거야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를 한 것 같다. 왜냐면 고개를 돌리잖아. 글쎄 라고 하면서 고개를 돌린 그런 듯한 이 제스처가 나는 포기를 아직 못하겠어 라는 그런 제스처인 것 같다라는 느낌, 그런 연출을 넣으신 것 같다. 경우에 대한 마음을 이런 행동으로 표현을 해내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석호가 말해요. 글쎄가 나온다고? 당연히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호가 뭐 둘이 울고 불고 났는데 지금 난리가 나는데 내가 지금 뭘 어쩌겠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지 라고 경호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주영이랑 병원에 있었던 이야기를 석호한테 털어놔요. 공주영이랑 병원에서 얘기를 했어.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난 널 한 번도 친구로 생각한 적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었다, 주영이가. 그런데 또 얘기를 해보니까 그 얘기는 사실 거짓말이었다. 이런 얘기, 이런 주영이와 대화를 나눴던 얘기를 석호한테 이야기하게 돼요. 근데 이제 경호가 이때 이렇게 얘기했어. 그 주영이가 미안해, 사실 그거 사실이 아니야, 동정심이라고 한 거 그거 사실 아니야, 이런 식으로 주영이가 말했는데 거기다가 경호가 알아, 네 말대로 니도 나 알듯이 나도 니 잘 아니까 사과하지 마, 역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근데 이거의 대사에서도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본다면 경호가 지금 주영이한테 더 미안한 게 막 큰데 네가 고작 이런 걸로 나한테 사과하지 말라 이거야. 왜냐면 내가 더 미안하니까. 난 너한테 미안하다는 그 얘기를, 소리를 들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를 경우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넌 나한테 이런 걸로 사과하지 마, 이런 식으로 약간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대사였던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경호가 이제 이렇게 말을 했잖아. 나랑 논 게 동정심이란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석호가 그거 뻥칸데 믿고 있냐, 공주영이 니를 얼마나 생각을 하는데 라고. 누가 봐도 솔직히 뻥이었잖아. 그거는 솔직히 주영이가 홧김에 말한 거지,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이제 둘이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영이가 등장을 해요. 주영이가 근데 주영이 노란색 옷이네. 나랑 비슷하네. 어쨌든 이제 주영이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멈추죠. 주영이 얘기를 하고 있었고 주영이가 들으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경호는 주영이가 날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거를 이제 또 이제 놀림감으로 삼아서 막 이런 식으로 놀려요. 난 이 친구로 생각한 적 없어, 막 이런 거 약간 놀리는 식으로. 근데 이제 주영이가 말을 해요. 야, 이경우 고맙다, 자림이한테 내 얘기해줘서. 주영이가 이렇게 뭔가 땀을 흘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석호는 이제 이런 말을 들은 경우의 그 표정이 궁금했는지 이렇게 딱 쳐다봐, 눈치를 보는 거죠. 근데 주영이가 여기서 너한테 계속 고맙기만 하네 라고 말하는데 경우가 계속 고맙기만 했으면 좋겠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경우의 바람인 거야. 사실 앞으로 공주영한테 미안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경우의 바람인 거야. 그쵸? 경우의 바람? 어쨌든 바람인 거예요. 근데 계속 고맙기만 했으면 좋겠네라고 했잖아. 근데 이 대사 자체가 그냥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미안한 일이 생길 것이다, 고마워하는 감정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이후의 스토리에서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이 대사만 딱 봐도. 이 대사를 보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앞으로 미안한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주영이가 뭔 소리지, 저게 뭔 개소리야, 뭐 이렇게 이제 물음표를 찍게 되죠. 석호는 이 새끼가 미쳤나, 왜 저런 대사를 쳐, 약간 이런 그런 씬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경호가 자기도 좀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 웃으면서 다시 장난을 칩니다. 어쨌든 상황은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래서 이제 주영이가 노잼 하면서 이렇게 석호와 경호를 등지고 이제 가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주영이의 씬을 비춰줘, 뒷모습을. 그러면서 주영이가 이렇게 뒤돌아봐요. 근데 이 장면을 딱 봤을 때는 뭔가 주영이가 알고 있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뭔가 주영이가 눈치를 채고 있는 건가? 뭔가 알고 있는데 말하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 근데 그 이후의 스토리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거는 좀 이따가 자연스럽게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 이 장면의 아래에 보면 이삼희 작가님이 할로우드 파이널이라고 썼는데, 이게 할로우드라는 그 에피소드가 끝났을까? 약간 이런 의미인 것 같아. 근데 할로우드 그 에피소드가 그거였잖아. 주영이가 자림이나 경우나 이 애들에게 굉장한 실망감을 갖게 됐고, 자신도 뭔가 보여주겠다, 내가 니네한테 항상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거, 그걸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에피소드였잖아. 근데 작가님이 여기다가 의문문으로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즉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그쵸? 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이 문구를 보고. 그러니까 마찰 언젠진 모르지만 갈등은 또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느꼈어요.
어쨌든 경우랑 석호가 이렇게 반으로 들어왔어요. 다시 복도에서 얘기를 다 끝내고 반으로 들어왔어. 근데 여기서 자림이랑 주영이가 경우를 보게 돼요. 경우를 보면서 자림이가 뭔가를 주영이한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영이가 여기서 웃어. 자림이가 뭔가를 말하니까 여기서 웃어요. 근데 그 이후에 자림이가 뭘 말했는지를 알 수 있죠. 대사론 치진 않았지만 주영이가 경우한테 다가가서 이렇게 행동해. 의자를 열어주고 책을 챙겨줘요. 자림이가. 그러면 자림이가 주영이한테 아까 귓속말 했던 거는 경우한테 고마우니까 이런 대사였겠지. 경우한테 고마우니까 쟤 아프니까 챙겨주자 우리가. 쟤 때문에 우리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쟤를 좀 케어해주자 이런 대사였겠죠. 그니까 주영이가 여기서 자림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웃잖아. 내 친구를 챙겨준다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즉 아까 이 뒤로 봤었던 거 뭔가 주영이가 알 것만 같은 그런 이런 씬, 이 씬은 경우를 의심하는 게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아까 주영이가 뒤로 바라보는 그 씬의 의미가 경우의 마음을 눈치챘다? 이건 아닌 거야. 만약에 눈치를 채고 있었다 이러면 자림이가 이렇게 신경을 써준다라는 이 장면에서 주영이가 이렇게 웃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 경우의 마음을 눈치를 챘는데 자림이가 이렇게 경우를 챙겨준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웃을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씬, 이 씬은 아직 경우의 마음을 눈치챈 건 아니야. 이 장면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대체 이 씬의 의미는 뭘까? 이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둘이 이렇게 경우를 챙겨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영이가 말해요. 당분간 나랑 자림이랑 네 수발 들 거야. 그러는 줄 알아. 영광인 줄 알아. 이렇게 하는데 경우 입장에서 난감하겠지. 나는 얘네 둘이랑 같이 있기 싫어. 같이 싫은 건 아니야. 근데 내 마음이 컨트롤이 안 돼. 얘네 둘이랑 있으면 그냥 그래. 경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경우가 아니 진짜 안 그래도 돼. 마음만으로도 고마워 이러는데 주영이가 이거를 거절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 너한테 고마워서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석호는 그걸 보면서 아, 얘 엿됐네. 약간 이런 식으로 쳐다보게 되는데 근데 그거를 또 경민이가 뭐가 웃기냐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또 보게 돼요. 근데 갑자기 또 민지가 등장을 하네요. 그 뒤에 민지가 비켜 이러잖아. 그러면서 민지가 등장을 해. 근데 여기서 경민이가 이래요. 아, 인사 듣고 씹는 건 좀 에반데? 그러니까 석호가 쟤네 싸웠대잖아. 내가 싸웠냐? 이렇게 경민이가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대사를 듣고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민지가 자림이와 싸웠잖아. 근데 정작 자림이랑 싸웠는데 그동안 같이 다녔던 남자애들 여자애들과도 멀어지려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로 봤을 때 민지의 성향을 또 한 번 알 수가 있는 거야. 민지는 이 모든 애들이 자림이 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편가르기 이런 걸 굉장히 그런 성향인 것 같아. 그런 성향인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자림이 주변에 있는 그 친구들 같이 다녔지만 다 자림이 편인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 그러니까 그 친구들과도 다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민지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자기 무덤 파는 것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주영이가 그런 민지를 또 한번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생각해요. 와, 대박 충격이네. 양민지는 언제 고백한 거지? 경우 이 자식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즉 이제 자림이가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주영이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이 장면을 딱 보면 위에 주영이가 이렇게 경우를 쳐다본 것에 대한 의미를 알 수가 있지. 민지가 경우를 좋아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됐잖아. 민지가 경우에게 차였다. 뭐 이런 스토리를 다 알게 됐잖아. 자림이가 말해줬으니까. 그래서 쳐다본 거죠, 경우를. 아, 그동안 제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했구나 이러면서 쳐다본 거야. 경우의 마음을 눈치챈 건 아니고 민지와 경우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게 됐으니 그래서 경우를 저런 식으로 쳐다본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아직 주영이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눈치챌 수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내려가 볼게요. 이제 주영이가 말을 해요. 아, 걔 진짜 이상하네. 까여놓고 밀어달라 한 것도 이상하고 왜 또 까인 거를 자림이 네 탓을 해? 그건 경우가 마음에 없는 것 뿐이지 왜 그게 자림이 네 잘못이야? 아니, 너가 걔 신경 써준 게 얼만데 나랑 데이트도 내팽겨치고 걔는 왜 대체 그렇게 챙겨줬는데도 왜 너한테 뭐라 하는 거야? 라고 주영이는 확실하게 이제 민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선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주영이가 굉장히 눈치 없다라는 게 또 보여줘. 주영이는 눈치가 굉장히 없는 캐릭터라는 걸. 아, 나는 걔가 경우 되게 싫어하는 건 줄 알았는데 맨날 욕하고 때리길래 라고 되게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것만 봐도 또 알 수 있어. 주영이는 경우가 자림이를 좋아하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왜? 주영이는 눈치가 진짜 없는 캐릭터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이렇게 봤는데도 그냥 싫어한다라고만 느낀 거야. 눈치가 전혀 없다. 1차원적으로만 지금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번 화에는 경우가 자리미를 좋아하는 거를 주영이가 눈치채지 못했다라는 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어쨌든 그러면서 물어봐요, 주영이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상훈이랑 왜 사귄 거야? 이경우 안 좋아하려고 만났대. 와, 대박이다. 걔 미쳤다. 막 이런 식으로도 반응을 하게 되죠. 상훈이가 걔를 얼마나 많이 좋아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지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안 좋아졌다. 근데 자리미가 정상훈한테 말하지 마라고 말하니까 주영이도 자기 친구니까 절대 말할 수 없겠지. 왜냐면 그 애가 받을 상처가 굉장히 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겠죠. 예, 절대 말하지 못할 겁니다, 아마. 근데 이건 약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 옛날에 그 곽보경이 이경우를 좋아했잖아. 근데 정작 사귄 건 공주영이었어. 근데 사실 공주영은 이 윗사실을 몰라. 그거랑 굉장히 흡사한 것 같아. 그래서 이경우가 말하지 못했어. 왜냐하면 공주영이 받을 상처가 있을 테니까. 이거가 굉장히 지금 현재 상황이랑 흡사한 것 같다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 근데 이제 자리미가 여기서 말해요. 이 얘기 들으면 네가 당연히 민지 싫어할 것 같아서 말을 못했다. 난 그때 민지랑 정말 잘 풀고 싶었어. 근데 이제는 뭐 끝났지. 괜히 너랑 싸우기나 해서 대체 뭘 한 건지 나도 진짜 모르겠어. 솔직히 진짜 현타 오는 게 걔가 날 친구로 생각 안 했다는 게 그게 진짜일지가 너무, 진짜라면 너무 현타가 올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주영이가 이 대사를 듣고 또 생각하게 돼요. 자기가 경우한테 말했던 그 얘기. 나 너 친구로 생각한 적 없어. 근데 사실 주영이는 그게 사실이 아니었어. 그냥 솔직히 자존심이 있었고 그래서 홧김에 말했던 게 컸어. 그래서 주영이가 자신의 일을 되돌이켜보면서 그거 구라야. 마지막 자존심이었을 거야. 지가 상처받기 싫으니까. 주영이가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 거죠. 왜냐면 자기도 얼마 전에 그랬었으니까. 근데 이 면으로 본다면 경우는 어쨌든 주영이랑 화해를 했잖아, 결국. 그러면 이제 민지랑 자림이랑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 좀 다른 케이스예요. 주영이와 경우의 사이랑 민지와 자림이의 사이, 이거는 솔직히 좀 다른 케이스야. 뭐 이거는 그냥 이렇게만 말해도 될 것 같아. 경우랑 민지를 비교했을 때 엄연히 다르다. 케이스다. 자, 일단 경우는 미안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자신이 잘못됐다라는 거 인지하고 있어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거 인지하고 있고 그걸 안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주영한테도 미안함을 갖고 있어. 근데 민지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왜 내 잘못이야, 이건 다 왕자님 잘못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우는 주영이한테 미안하니까 자기를 좀 낮췄었고 그리고 주영이를 도와줬어. 경우가 어떻게 보면 먼저 다가갔죠. 근데 민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민지가 자림이한테 먼저 다가가는 일이 확률이 적을 거야. 왜냐면 민지는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친구니까. 즉 자림이와 민지가 화해를 한다? 이건 좀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좀 다른 케이스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 자림이가 말을 해요. 후회할까? 그러니까 주영이가 이렇게 말해요. 후회? 하겠지. 근데 걔가 진심으로 사과하기 전까진 상정도 하지 마 라고 대사를 치면서 이번 336화 리메인이 마무리가 됐어요.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그림이었지만 많은 요소가 들어가 있었던 화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저의 과대 해석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엄연히 독자 개개인의 자유니까 충분히 이렇게 즐기면 더 재밌지 않나, 이렇게 해석하면서 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336화 재밌게 봤고요. 이제 베스트 댓글 한번 볼게요. 다른 독자님들은 어떤 식으로 이 336화를 봤는지를 좀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공주영 뭔가 눈치챘을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썼고요. 이게 이제 67,000개 정도의 좋아요를 받았어요. 제가 저 의견에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들어보면 저는 제 생각에 아직 눈치를 전혀 채지 못했다. 왜냐면 제가 방금 앞서 말씀해드렸던 그런 요소들이 이번 화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다. 이경우의 마음을 공주영이 눈치채지 못했다 라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기 때문에 공주영은 아직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자림이가 민지 사과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민지 같은 얌체의 박쥐 타입들은 애초에 진심으로 사과할 마음이 없을 뿐더러 저 옮겨간 무리에서 일 터지면 왕자림처럼 착한 애들한테 지가 감정 호소하고 그제서야 추억팔이로 다시 친구하자고 함. 그래놓고 나중에 또 자림이가 자기한테 거슬리는 행동하면 은근히 꼽줌. 그러면서 무한반복. 이거는 사실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맞는 얘기예요. 너무나 맞는 얘기라서 제 생각에도 민지가 먼저 다가올 일은 전혀 없을 것 같고, 혹시나 다가온다고 해도 자림이가 받아주지 않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메인이라는 뜻은 계속 뭐뭐하다, 남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신 분도 있고요. 경우가 마음 접은 건 아닌 듯, 맞는데 인정하기 싫을 때는 대답을 피한다. 기무리, 글쎄라고 했으니까 마음 접은 거 아닌 듯. 나는 이것까지 생각 못했는데 기무리가 옛날에 경우가 그런다 했잖아. 맞는데 인정하기 싫을 때는 대답을 피한다.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네요. 대단하신데요. 좋습니다. 이 베스트 댓글 아주 좋네요. 네, 그 다음에 솔직히 이 경우 갱생한 시점에서 얘기해보자면 작가가 양민지를 계속 노답캐로 놔둘 것 같진 않음. 이 경우도 이번에 맘 포기하고 갱생했듯이 양민지한테도 언젠가 철이 들고 왕자랑 대화할 때가 찾아올 것 같음. 작가가 연역에는 주연 중에 악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랬기에 월암이 나이에 비해서 너무 생각이 깊은 거지 민지도 나이 들면 생각이 많이 바뀔 듯. 솔직히 결말 깨끗하려면 민지도 정상적이게 돌아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네 쓰셨는데 저는 이거에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민지가 정신 차리고 후회하는 그 시점은 솔직히 고등학교 때가 아닐 것으로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마지막 화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겠지. 졸업할 때? 그때 좀 뉘우치고 해서 자리미한테 사과를 한다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는데 당분간은 민지가 먼저 다가오는 그림, 뭐 뉘우치는 그림 그런 거는 그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생각해요. 주영이가 표정 썩은 이유는 경우의 태도가 의심스러워인 듯. 이렇게 다 지금 주영이가 뒤로 돌아보는 듯한 그 씬에 굉장한 많은 의심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이 경우 갱생된 거 절대 아님. 제목부터가 리메인 남따인데 이 경우가 글쎄 한 거 보면 아직 왕자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게다가 중간에 할로우드 파이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주랑 이 경우가 갈등이 있던 화인데 갈등이 끝이라는 말을 통해 아직 끝난 건 아니다라는 말을 알 수 있다. 네, 이거는 이제 저랑 똑같이 느낀 부분이죠. 어쨌든 336화 베스트 댓글까지 다 봤고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네. 근데 저는 이 화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화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그냥 뭔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봤다면 뭐 저 그림이 왜 쓰였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해봤겠지만 저는 항상 한 화 볼 때 작가님이 무슨 의도로 저 화를 그렸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네, 어쨌든 굉장히 많은 그 연출, 의미 이런 게 담겨져 있던 화였던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337화 다음 주에 올라오는 거 리뷰하는 걸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전 레드진생이었습니다.